새벽 3시, 4시쯤 갑자기 눈이 떠지신 적 있으시죠? 이불 속은 따뜻한데 왠지 모르게 목이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눈 감아 보는데 잠이 쉽게 안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잠버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혹시 겨울이라고 물을 잘 안 드시진 않으셨나요? 겨울에 물을 잘 안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영상에서 3가지만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첫째, 왜 겨울에도 탈수가 오는지. 둘째, 밤에 화장실 안 가는 간단한 방법. 셋째, 물 마시는 가장 좋은 시간. 순자님이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엔 땀도 안 나는데 물은 왜 마셔? 괜히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지. 맞습니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름엔 땀이 줄줄 나니까요. 목도 마르고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겨울엔 땀이 안 나니까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겨울에도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첫째, 난방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보일러 틀고 히터 틀고 집안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난방을 하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 몸의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지 아세요? 약 2만 번 정도 쉽니다. 그때마다 수분이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둘째, 피부로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시죠? 손등이 갈라지고 얼굴이 당기고. 이게 다 피부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에요. 땀이 안 나도 피부로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탈수율이 여름과 비슷하게 높다고 합니다. 땀이 안 나서 모르는 거지. 우리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는요, 물이 많이 섞여 있어야 잘 흐릅니다. 맑은 물처럼 잘 흘러야 혈관 구석구석까지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요, 피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진해진 피는 혈관 안에서 잘 안 흐르고 뭉치기 쉬워집니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피가 뭉치면 덩어리가 생기잖아요. 그 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에 우리 피가 하루 중 가장 끈적해집니다. 왜냐하면 밤새 물을 안 마시니까요. 7시간,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안 드시잖아요. 당연히 피가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 자꾸 깨신다면 그게 그냥 잠버릇이 아니라 몸이 물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물이 부족하면 새벽에 깨느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잠잘 때 체온을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덥지도 않게, 너무 춥지도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더운 느낌이 들거나 반대로 추운 느낌이 들면서 깨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입안이 마르죠. 침이 잘 안 나오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안이 마르면 코가 막히기 쉽고요. 코골이도 심해집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꾸 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뇌는 밤에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를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가 청소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행히 이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요. 물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더 깨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분들 계시죠?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거나 발등이 퉁퉁한 분들요. 이분들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더 자주 깨십니다. 왜냐하면요.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물이 다리 쪽으로 쏠려요.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물이 너무 많네? 하고 소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요. 주무시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소파나 벽에 다리를 올리고 15분만 누워 계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미리 빠져나가서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밤에 덜 깨세요. 자, 이제 물 마시는 시간 알려드릴게요. 3가지 시간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밤새 끈적해진 피를 묽게 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시면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물 한 컵 드세요. 찬물 말고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주무시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아까 다리 올리기 하시고 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물 한 컵 드시면 됩니다. 이게 새벽에 피가 너무 끈적해지는 걸 막아줘요. 세 번째, 식사 30분 전. 밥 드시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드시면요.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막아줍니다. 이 3가지 시간 기억해 주세요. 아침 기상 직후, 저녁 주무시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식사 30분 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땀이 안 나서 갈증을 못 느끼시지만요. 난방 때문에, 건조한 공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요. 새벽에 깨기 쉬워집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2가지입니다. 하나, 저녁에 다리 올리고 15분 누워 계시기. 둘, 주무시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이것만 해보세요. 새벽에 덜 깨시고 아침에 좀 더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물은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없어도 혈관은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겨울철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